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가 없도록 이 안전과 사고 책임을 강화한 민식이법, 내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안전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민식이법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민식이법 이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이 강화됐다라는 점에 주로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고, 예.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뭐 표지판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하는 그렇게 안전 자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한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소식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8일에도 인천에서 이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학생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요. 게다가 편도 3차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바로 우회전을 하는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과실이 겹쳤다라고 보고 민식이법을 경찰에서는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그 지난 1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그 교통사고는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일단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러니까 2019년에 567건이었는데 지난해는 478건이었고요. 사망자 숫자도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뭐 평균 통행 속도, 이 대부분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이하로 달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도 감소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난해에 비하면 100건 가까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봐야 그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예. 말씀드렸듯이 딱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예. 지난해 하필이면 또 코로나19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그 날짜 자체가 그렇죠.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등교 일수가 확 줄었죠. 그러면 그거를 대비를 해본다면 사실은 이게 줄어든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게다가 2018년, 그러니까 민식이법 시행 전이고요. 또 코로나19도 없었을 때랑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어찌 보면 그다지 의미 있는 감소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민식이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고 책임을 강화했죠. 지난 1년 동안 이 법적인 처벌도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 사고 측면을 강화한 게, 형사처벌을 강화한 게 한 축인데,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또 다쳤을 경우에도 징역 15년까지 이하로 가능하게 한 겁니다. 과거에는 설령 목숨을 잃었을 때도 그냥 5년 이하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실형 선고율도 낮았다.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법을 굉장히 처벌도 강화한 건데, 실제 법은 이렇게 바꿔놓는데 현장에서 처벌된 사례를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을까 싶은 게, 지난해 민식이법으로 적용을 해서 검찰이 기소한 게 60건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지만 판결이 나온 게 40건, 40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게 딱 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집행유예가 17건이고요. 그 나머지는 거의 벌금으로 끝났죠. 그러면 징역 15년 이하라는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을 생각해 본다라면 징역형이 딱 2건밖에 안 나왔다. 물론 1심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상 국회에서 만든 법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거나 검찰에서 구형하거나 이런 이 법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닌가. 아직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법상으로는 이제 사고 운전자 책임을 묻는 게 강화가 됐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고 자체도 크게 줄이지 못한 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야겠네요. 예, 일단 많은 분들이 그 부분만큼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형사제도에서 처벌이 강화됐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범죄율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게 형사법에서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민식이법에서 처벌 강화하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예.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또 다른 한 축인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 대책, 예를 들어서 단속 카메라나 네. 또 신호기도 많이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이 민식이법 이전에 이 과속단속 카메라가 100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예. 지난해만 400대가 넘게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대 중에 한 대꼴로는 이게 거의 쓸모가 없는, 그냥 깡통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대로 해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 직원분들이 직접 가서 이게
정확하게 설치가 돼 있고 이 과속 단속에 이 효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도 서울시만 같은 경우에도 한 9명 정도가 이걸 전담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예, 부족하군요. 하루에 많아야 2개, 3개 정도. 예. 그래서 지난해 설치된 것들도 아직까지는 한 3대 중에 1대 정도는 사실상 기계는 설치가 됐는데 아직은 쓸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될 네. 문제겠네요.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스쿨존과 관련해서 굉장히 운전자분들이 과잉해서 걱정만 하고 혹시 뭐 사고로 이건 뭐 살인죄 못하기 무겁게 처벌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조심해서 운행을 하는 쪽에 더 강조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지금 말씀드린 CCTV도 더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도 해야 될 거고요. 뭐 속도를 정확하게 30km 밑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운전자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 꼭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이어지는 곳 이런 것들에 취약한 부분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운전자 스스로가 좀 인식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